자, 이제 그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소리예요. 요 건축 제한이라는 말을 보기 전에 요 용도지구라는 요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을 지정하고 변경한 것은 뭘로 하라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별명을 만들어놔. 그럼 여기가 이제 별명이 정해지겠죠? 그럼 그 별명이 정해진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은 법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은 법을 봐야 되는데 그 법은 조례를 보는 거예요. 지방법.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별명 배웠던 거 대통령 지정 빼고 9가지의 지구가 있었잖아요. 그 9가지 지구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조례를 찾아봐야 돼. 근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바로 고치 개방화예요. 자,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일단 고도지구는 항공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면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이나 송파는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공항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서울공항 때문에 송파나 성남은 건물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공항이 이전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송파나 성남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송파나 성남이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중에서 아주 높은 건축물이 바로 제2 롯데월드 문제죠. 그럼 제2 롯데월드는 어디에 있어요? 송파에 있어. 그럼 송파에 제2 롯데월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 롯데월드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제2 롯데월드는 높아요. 그 옆에 있으면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분명히 낮게 지어야 되는데 그 위치, 지금 제2 롯데월드가 있는 그 위치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비행기가 떴을 때 잘못하면은 송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럼 송파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건물이 높으면은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2 롯데월드까지는 이 비행기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졌는데 이제는 안 온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그만큼 이제 레이더라든가 비행기의 기능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뭘로 결정하느냐? 전문가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요. 그러면 바로 제2 롯데월드는 법에 나와 있었겠어요? 회의에서 정했겠어요? 회의에서 정했다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인데 칠학지구는 집자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녹관농자라는 이름은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질 때 계획관리지역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만이라고 했죠? 40점. 그러면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예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있는 거야. 자, 근데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이라 그랬죠? 그 개발제한구역 안은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법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집 나오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 나오면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칠학지구에서는요, 우리 법이 뭐라고 되냐면 4층 이하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7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처럼 자연칠학지구는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4층 이하는요, 3층까지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이죠. 그럼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4층 이하인 경우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요. 공동주택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주택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안 됩니다. 자, 먹는 곳은 음식점, 마시는 곳은 커피숍, 찻집이죠. 그리고 노는 것은 유흥시설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취하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취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술 먹고 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취하면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노래방이야. 그 노래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안 되는데 어디는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노래 연습장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노는 곳이 안 된다는 것은 관광 휴게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광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의료시설 안 됩니다. 자, 의료시설은요, 병원으로 끝나는 곳이 의료시설이에요. 한방병원, 치과병원, 이렇게 병원으로 끝나는 곳입니다. 의원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의원은 의료시설 아닙니다. 병원으로 끝나는 거. 그럼 병원으로 끝나는 것 중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동물병원이야. 그럼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하느냐? 의료시설은요, 의료보험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동물병원은 의료보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동물병원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원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례식장 못 만듭니다. 자, 그럼 장례식장에도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동물 장례식장은 포함할 수 있겠는가? 동물병원 안 됐는데 동물 장례식장도 장례식장에 포함하느냐? 자, 살아있을 때는 동물과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요. 죽으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물도 포함합니다. 알겠죠? 동물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을 때는 동물과 사람의 가치 파악이 달라요. 근데 죽으면 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동물 장례식장도 장례식장에 포함. 그러면 사람 장례식장도 못 만들고 동물 장례식장도 못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 장례식장도 못 만들고 동물 장례식장도 못 만든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요. 자, 내가 지금 카지노를 하나 만들려고 해. 그러면 카지노는 어느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가 봤더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카지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카지노는 무조건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 자, 왜 여기를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했느냐? 출렁다리 만들려고. 그럼 출렁다리 만들려는 것이면 출렁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 카지노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관광 호텔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카지노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뭘 만들지를 알아야 카지노가 들어갈지 말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인지, 출렁다리를 만들 계획인지, 아니면 관광 호텔을 만들 계획인지.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면 계획서를 봐야 돼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화지구는 집은 불에 타지만
땅은 불에 타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건축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불연재료, 난연재료.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라. 자, 이렇게 해서 고, 치, 개방, 화. 이 네 경우는 조례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7페이지 나와 있는 거 구분 잘 하시고요. 거기 키포인트 그 박스에 자연취락지구 특히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4층 이하라는 사실이고 거기 키포인트에 안 되는 거 제가 공동주택,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 안에는 뭣도 포함된다. 동물 포함. 관광, 휴게시설,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 안에는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안 되는데 무엇은 허용하겠다. 노래, 연습장은 허용하겠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방송통신시설이 나왔다.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왜? 못 만드는 건 제가 이야기 다 했잖아. 요것만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봐보세요. 보세요. 뭐 나와 있어요? 개 나와 있죠? 그럼 개 나오면 밑에 봐봐. 당연히 뭐가 나와 있어? 집 나오면 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 집 나오면 개 나온다고. 자, 6번 문제 봐보세요.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 제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칙은 뭘로 한다 했어? 조례한다 그랬죠?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고, 치, 개, 방, 화. 자, 그럼 고치, 개방화 아니면 다 뭘로 가야 돼? 조례로 가야 돼. 근데 앞에 뭐 나와 있어? 경관은 앞쪽이야, 뒤쪽이야? 앞쪽이니까 뭘로 해야 되겠어요? 조례. 자, 보세요. 조례 나왔어, 안 나왔어? 조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뭐라고 그랬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고. 그럴싸하잖아. 그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할 것도 같잖아. 근데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조례라고. 고치, 개방안 빼면 다 조례야.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업번호 어떻게 되겠어요? 맞은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옳은 거 차이라는데 틀린 문장이니까 빼야지.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다 읽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딱 보고 빼. 그게 더 훨씬 빨라. 자, 두 번째 보세요. 집 나왔네. 집 나오면 뭐 나온다고? 개 나왔네? 그럼 맞아. 그럼 네 1번 맞네?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발 좀.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고도지구 나왔어, 고치 개방화. 고도지구는 유일하게 뭘로 한다 했어요? 관리계획이라 그랬지? 관리 차죠. 관리 차도 뭐 관리인데? 됐어.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취락지구는 아까 몇 층이 하라 그랬어? 4층이 하라고 했잖아. 결국은 니은 지금 맞잖아. 자, 용도지구는 별명, 중복, 임의적, 안전, 경관. 자, 그리고 용도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치, 개방부, 고방, 득북대. 고도지구는 최저가 아니라 뭐라고? 최고. 고도지구잖아. 최고. 특화 경관지구는 건축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역시. 집이 나오면은 개. 건축 제한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 근데 예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 치, 개방, 화. 고도지구는 관리계. 칠학지구는 집. 자, 집단칠학지구는 집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개. 자연칠학지구는 국토교법 시행령. 이때 나온 게 아까 4층이야. 그렇죠? 그리고 의료시설 안 되는데 의료시설 안에는 뭘 포함한다고? 동물. 장례시설 안 되는데 장례시설 뭐가 포함된다고? 동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 되는데 무엇은 된다고? 노래 연습장.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방화는 건축법.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이제 용도
구역이에요. 자, 용도구역은 이제 일단 용도구역은 뒤가 이제 구역이 붙어 있겠지. 자, 구역이 붙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붙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자, 근데 이 곳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럴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 도, 개, 시, 입. 근데 입이 바뀌었지. 뭘로? 입체 복합구역으로. 그 두 개가 더 생겼어. 그러면 수, 도, 개, 시, 입인데 근데 이 수, 도, 개, 시, 입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유지됐어요? 외우는 게. 유지됐지. 그 유지됐다는 소리는 이게 믿을만하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을만하다는 거지. 그 뒤에다가 이게 신용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용을 하나 더 붙이면 돼. 그래서 혁신 그리고 복합 용도구역. 그래서 수, 도, 개, 시, 입, 신용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우리는 요 입신용 요것은 다음에 공부하고 오늘은 수, 도, 개, 시 이걸 갖고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수, 도, 개, 시, 입에다가 신용 여기까지 이제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보면 된다. 자, 먼저 용도 지역. 자, 이것 갖고는 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온 게 뭐였어요? 용도 지구. 그래서 안경이 나온다 했죠? 안전경관. 근데 이걸로도 안 되겠어. 그래서 만든 게 용도 구역. 자, 이게 사회적 지위, 임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무, 질, 서. 그래서 무질서 나오면 무조건 용도 구역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의의 보세요. 자, 무, 질, 서 나와 있죠? 그러면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순서로 와야 되는데 용도 지구가 없을 수 있거든? 그쵸? 그럼 바로 어디서 와? 용도 지역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강화, 완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5가지 나와 있네요. 수, 도, 개, 시, 입 등입니다. 이제는. 신용이 더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입체 복합구역 등이니까 여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똑같이 같이 보면 돼, 세 개를. 자, 그리고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왜 만들어졌느냐? 바다개발금지.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동네 공원 조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38페이지 오시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적 목적 보세요.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자 우리가 휴식공간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여가, 네? 여가나 휴식공간. 휴식공간, 여가공간이, 그래서 여가 휴식공간, 이렇게 쓰면 되네. 여가,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가 휴식공간. 여가 휴식공간, 이렇게. 자, 바로 이제 이 여가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면 돼?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렇죠? 왜?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출제될 확률이 아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가 휴식공간 써놨어요. 자, 여가 휴식공간 이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 동네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뭐 하는 거냐? 땅 개발 금지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개발을 잠시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군사보호구역은 개발을 금지시켜야 되겠어요? 개발을 정지시켜야 되겠어요? 개발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와 관련된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이지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입체복합구역, 혁신, 그죠?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이게 왜 나왔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지역경제.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의입니다. 그죠? 의. 그럼 이걸 지정권자가 있겠죠. 자, 지정권자가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금지시키는 거고, 금지시키는 것은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장관이 한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하고? 국장, 그렇죠? 국장,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는 잠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계획이라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항상 국가계획 나오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리고 바로 입체복합구역 등인데, 옛날에 우리가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고 공부할 때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입체복합구역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우리 동네 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누가 안 나온다 했어요? 장관이 안 나온다 했죠? 그죠? 장관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가 휴식 공간, 이거 갖고 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을 보겠습니다. 자,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일단 행위제한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다 법률에 있어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기재 최소구역만, 그죠? 이것만 유일하게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 오늘은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만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공부할 건데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바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3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뭘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조정을 하려면은, 여기는 유보기간이 나와. 그럼 유보기간이 얼마냐? 5년에서 20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는 몇 년이고 5년이고 최대는 얼마예요? 20년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은 이 유보기간이 뭐 해야 되냐? 해제돼야 돼. 자, 그러면 해제는 그날 해제됩니까? 다음날 해제됩니까? 그죠? 다음날 해제되는 거지. 그럼 뭐 다음날이에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날 해제를 시키려면은 유보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 고시라 그런 거예요. 알죠? 고시. 근데 중요한 게 이 고시는 지정권자가 해줘야 되겠지. 아까 우리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시도지사와 국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고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지사와 국장이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해요? 못해요? 개발 못하겠죠? 그럼 개발 못하는데 예외가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는 예외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득권 보호입니다. 아까 아니라 예전에 배웠었죠. 건축물을 허가를 받았어.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개발할 수 없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기득권 보호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하면 돼. 근데 신고하라는 게 있었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게 뭐였죠? 수시. 여기가 뭐예요? 시잖아. 그럼 뭐가 돼요?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3개월 이내 신고. 자, 두 번째. 공사업이 있어, 공사업. 자, 공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사를 예전에 몇 년 전에요.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갈 때쯤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지. 한 반에 막 60명, 70명씩 들어가야 돼.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지. 그럼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학교를 못 만든대. 왜?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불법적으로 유턴을 해서는 안 되잖아. 유턴 장소에서 유턴해야 되지. 그러면은 유턴을 해서는 안 된 장소에서 유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나 소방차가 유턴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차나 소방차가 유턴을 하게 되면 대부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턴을 하더니 경찰서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럼 욕하겠어, 안 하겠어? 이제 욕하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조건 유턴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불가피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공사업은 불가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불가피하면 이때는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 중앙행정기관의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관들이 요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관들이 야, 이거 빨리 학교 만들어야 돼. 교육부 장관이 막 요청해. 그런 경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인 행위입니다. 자, 민간인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떤 경우 있냐면 첫 번째 1차 산업이 있어요. 1차 산업.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농사가 잘 돼버린 거예요. 쌀을 보관할 창고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어가지고 만들 수 없대. 안 되잖아. 마을회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만들 수 없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공용입니다. 개인용이 아니라 공용.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2층밖에 안 지었어. 근데 불가피하게 여기다 3층짜리를 증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앞으로 한 10몇 년 동안은 못 만든, 증축을 못 한대요.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증축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 행위에서 허용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1차 산업, 공용, 증축. 그건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4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박스에. 자, 1번 농업, 임업, 업 다 몇 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자, 니은번 보세요. 증축.
그리고 B, C 보시면은 공용 공익. 그리고 F번에 보시면은 증축. 그리고 D급번, 임목, 벌채, 조림, 육림. 여기도 다 1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는 다 허가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천천히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용도, 구역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뭐라 그랬죠? 시가와 조정구역. 뭐라 그랬습니까? 옳은 거. 이렇게 출제가 돼서 32회 때. 자, 일단 너무 길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주어.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리고 다 읽지 마. 읽을 거 없어. 밑에 가서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그렇습니까? 뭘로 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용도구역 왜 기본계획이 나와? 기본계획 추상적 계획이잖아. 추상적 계획 당시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말이 탄생하지 않아요. 지구단위 이런 건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 관리계획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이니까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 기본계획은 승인하는 단계이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맞습니까? 그래,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0월달쯤 가면은 요 2번이 애매해요. 5년에서 20년인가? 5년에서 10년인가? 왜? 안 했거든. 이제 잊어먹었거든. 그러면서 밑으로 딱 내려봤더니 이게 나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읽는데요. 이쪽. 언제? 그날, 다음날. 맞잖아. 2번이 아니고 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이게 5에서 20년이 아니라 5에서 10년 같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여기는 바로 고실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이거든. 이것 갖고 속인 거였어. 또 그 밑으로 와볼래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공사비죠. 도시군구역.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 나왔네. 그쵸? 이것도 맞잖아. 이게 또 문제 생겨.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주민의 요청이 아니고 아까 장관 요청이라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임목, 벌채 할 수 있죠? 대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3, 4번에서 소가 넘어가서 다 일이 다 가버리는 거야, 다. 뭐만 하면 끝났는데. 5에서 20, 요것만 하면 끝난 거였는데. 답은 2번이었던 거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답을 맞추면 이건 하급이에요. 근데 답을 뺀 상태는 이건 상급 문제가 돼버린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라고. 왜 여기다 3번, 4번 왜 넣어놨겠어요? 다음날 왜 넣어놓고 이거 왜 넣어놨겠어? 여기서 애매한 놈 여기 와서 다 떨어져라 이거지. 근데 이거 나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이건 내가 확실해. 그럼 무조건 맞춰 이거. 이거 뭔 말인지 몰라도. 자, 여기는 이제 용도구역 지정이에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누가? 시도의사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오직 누구만 한다 했어?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 보호구역 하죠? 우리 동네니까. 근데 뭘로 지정한다 했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광역계획 아니라고. 막 광역 기본 나오면 막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광역 기본은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앞에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지구 단위고 이거 나오면 기본 계획이 광역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는 이번엔 제가 바꿨습니다. 도시혁신구역. 뭐 도시혁신구역이 있기는 있었죠. 자, 혁신구역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혁신구역 지정하겠지. 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 하니까. 근데 뭘로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맞지? 틀린 데가 없잖아. 4번은 시도지사는 뭐 나와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나와야 돼?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야 되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나와? 시도지사 나올 수 있죠? 대신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용도 구역 중에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되겠어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만 안 나오고 나머지 나오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면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 시도지사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면 안 되지. 여기는 시도지사 나올 수 없으니까. 또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도 올라오면 안 되겠죠. 왜? 시도지사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안 나오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요건 그 외에는 여기 나오면 다 맞는 문장이야. 뭐가 들어가더라도. 자, 그게 용도구역. 사회적 지위입니다. 중복, 임의적, 무질서. 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개. 요것만 누가 한다고요? 장관이 한다고. 여기는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시가와 조정 유보기간은 얼마예요? 5에서 20년. 뭐 한다고? 다음날 시도된다고. 그럼 왜 지금 5에서 20년을 마치는데 왜 10월 달에 5에서 20년을 틀리냐? 이유는 딱 하나지. 안 봐버리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항상 놓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키포인트고 키워드예요. 제가 나중에 키워드 나눠주면 키워드도 있어, 이게. 중요하니까. 그럼 그건 절대 잊지 않고 계속 보고 가야 된다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여기 있는 공부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맞춰. 근데 다른 걸 자꾸 공부하니까 틀린다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아까 이야기했죠. 예외 몇 차 산업? 1차 산업, 공용, 중축 다 뭐 받아야 되겠어? 허가 받아야 되겠죠? 군사지역은 다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자, 여기 나왔네.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가 휴식공간. 여기는 누가 안 나온다고? 장관 안 나온다고.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너무 기니까 그냥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여기는 용도구역 중에 새로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건축물의 걸침. 한 장 넘겨보시면은 4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계산 문제는 일단 빼겠고. 자, 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는 고도지구, 하나는 고도지구 아니야. 고도지구인데, 최고 고도지구인데, 여기는 3층 이하로 지어야 된대. 그럼 여기 몇 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되겠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돼. 근데 이 여기는 고도지구가 아니잖아. 고도지구가 아니니까 여기는 몇 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겠어? 5층짜리 건물을 줘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은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 땅은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건물을 걸쳐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몇 층? 3층. 여기는 몇 층? 5층. 이렇게 짓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고도지구라는 명칭을 왜 붙였느냐? 비행기 때문에 붙인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되겠지.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와. 날라오면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고도지구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앞에 건물이 있겠다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받아버릴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어떤 문제 생겼어요? 이렇게 만드실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도
이곳은 원래 고도지구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쳐서 지려고 한다면 여기도 뭐가 돼버리고 고도지구가 돼버리고 이 건물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도지구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따로따로 만들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옆에다가 건물을 같이 지으려고 하려면 그 옆에 땅도 고도지구로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방화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방화지구는 어디서 불에 타요? 이쪽에서 불에 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갑옷을 입혀. 여기까지. 여기는 방화지구 아니니까 갑옷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버려.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럼 갑옷을 입혀놔도 소용이 없는 거지. 옆으로 튀어버리면. 그러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갑옷을 입혀야지. 그러면 전부 갑옷을 입히면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방화지구 아닌 것도 뭐가 되는 거고 방화지구가 되고 건물도 뭐가 되는 거고 방화지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여기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 아까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잖아. 자, 땅이 불에 타는 거야? 건물이 불에 타는 거야? 건물이 불에 타거든. 그러면 방화벽 설치하면 되잖아. 방화벽 설치하면은, 자, 여기는 갑옷을 입혀놨는데, 여기는 갑옷을 안 입혀놨어도 방화벽 설치하니까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갑옷을 안 입혀도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땅 문제예요? 건물 문제예요? 건물 문제야. 그래서 방화지구는 바로 방화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없으면 방화지구로 지정해서 갑옷 입히면 되고 있으면 방화지구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문제이지 대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라면 머리 복잡하니까 어떻게 기억하냐면 되냐면 땅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럼 방화지구 나오면 대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고도지구 보세요. 고도지구는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방화지구는 뭐에만 적용한다고 그랬어? 건축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 거기 방화지구로 써져 있는 니은번 특례 있잖아요. 거기 대지 찾아보세요. 대지라는 두 글자 보인가 안 보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대지는 나오면 안 돼. 근데 만약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난치려고. 방화지구는 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대지 나왔는데 적용 안 하겠대.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지 나왔다고 뒤에 안 읽어보고 X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방화지구는 옛날 같으면 대지 나오면 무조건 X 치면 돼.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 방화지구 나왔는데 대지가 나왔대. 근데 대지 딱 봤더니 뒤에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맞아. 적용된다고는 X야. 그래서 대지 나와도 한 번 더 확인해라. 아시겠죠? 한 번 더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은 비행기하고 상관없어요. 왜 건축물을 낮게 만들어라는 거야? 녹지지역 여기는 3층까지 만들대. 여기는 5층까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하고 상관이 없던데 왜 여기는 3층짜리 만들어라는 소리죠? 녹지니까 보호하려고 온 거야. 알겠죠? 근데 이쪽은 3층, 이쪽은 5층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각각. 3층은 3층, 5층은 5층. 그래서 이런 식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렇게. 거기 보면은 이름이 다른 경우 있어. 붙어 있는데. 자, 그래서 녹지지역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근데 만약에 녹지지역인데 여기가 고도지구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지. 똑같이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스티커가 붙이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1번. 저층. 그리고 뭐 나와 있어? 편리. 자, 편리나면 일반이에요? 전용이에요? 일반. 저층이니까 일종 일반이겠죠? 자, 2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데 결론이 뭐야? 준공. 준이 나오면은 플러스 알파. 기능이 나와야 돼. 기능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준공업이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이 된다고. 준공업이 나오려면 주거 기능이란 말 들어가야 되잖아. 무슨 기능 이게 나와야 된다고. 자, 공유수면 나왔네. 공유수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으냐 다르냐로 이름이 정해진다 그랬죠? 근데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면적이 가장 큰, 뭐 이런 거 뭐 없잖아, 이런 거. 그냥 공유수면 나오면 뭐라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침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본다. 그럴듯하잖아. 그죠? 다 만들만처럼 보인다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수면 나왔다. 그러면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같대.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고시는 따로 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큰 부분이 어쩌고 이런 거 없다고. 자, 도시지역이 돼요. 뭘 규정한대요? 자연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대. 도시지역인데 자연 녹지를 적용한대. 뭐가 안 됐을 때? 세부가 안 됐을 때. 자연이에요? 보전 녹지지역으로 가야지. 그렇죠? 도시지역까지 갔는데 세분화가 안 되면은 무조건 뭘로 간다 했어요? 이름이 없으면 보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5번째. 녹지지역하고 걸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지구예요? 고도지구야. 고도지구는 뭐하고 뭐가 고도지구로 간다고 했어? 건축물도 고도지구고 대지도 고도지구고. 그러면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번에 저 고도지구 자리에 방화지구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왜 방화지구에 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대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십니다. 자, 최대 건축 연면적. 자, 1번 빼고 2, 3, 4만 했습니다. 자, 2번은 고도지구는 다른 고도지구가 걸쳐 있으면 뭐과? 건축물과 뭐가? 대지가 다 고도지구를 따릅니다. 근데 방화지구는 다른 지구와 함께 걸쳐 있으면 뭐만?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따릅니다. 자, 네 번째. 녹지지역이 다른 지역과 함께 걸쳐 있으면 이때는 각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근데 고도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똑같이 2번, 3번으로 가서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용도구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단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구 단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틀린 거 고치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모으지 마세요. 모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뭐예요?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오늘 2개가 나간단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는 지난주 거, 오늘 거, 또 다음 주 거, 이렇게 3개가 나가겠죠. 그럼 처음에는 1페이지, 두 번째는 2페이지, 세 번째는 3페이지. 그럼 마지막 것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일주일 건 다 모아놓고 보다가 쭉 보면서 똑같은 게 왜 있지? 똑같은 거 왜 있지? 막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마지막 것만 모으고 나머지는 딱 보고 그냥 버리면 되고 나머지는 딱 보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제 앞에 풀었잖아. 지난번에 숙제한 거 숙제 검사 끝났어? 그러면 이제 오늘 건 버리면 된다고. 버리고 이제 오늘 거 새로 받아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